자, 오늘은 지난 수요일 경기도 10만호 보급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창수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저희 하실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부터 본론이다 하는데 제가 시간 없다고 끊었잖아요. 네, 이어서 그 본론을 마저 얘기해 보자면 경기도의 10만 호 태양광 보급 사업인데요. 그날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600만 원 조금 넘게 비용이 드는데 반반 부담이다. 그러니까 자비는 300만 원 좀 넘는데 그것도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신협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장기 저리로. 그런데 이거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10만 호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못다한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럼 이건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만 신청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개인이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신청하나요? 지자체에 신청을 하나요? 네, 요거 신청은 지금 10만 호 보급 사업은 이제 도지사님의 확실한 공약이시고 네. 이제 추진하는데 아직 본격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대신 그동안에 해왔던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이 그 에너지공단의 참여 기업이 있어요. 네. 에너지공단에서 공모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한 400개 업체쯤 되는데 그 업체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시군에 네.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수가 너무 적어서 네. 절반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너무 적어서 절반도 못 해주신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신청자가 많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신청자가 많고 예산이 반대로 너무 적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분리시켜서 경기도와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이 함께 한 10만 개를 보급하자 그런 공약을 이제 한 거고요.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으시면서 혹시 저처럼 혼동되셨을 분 있을까봐 전 이게 막 당장 하는 사업인가 하고 좀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라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이창수 상임이사님이나 또 관계자분들이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개인이 어디에 신청합니까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런칭이 돼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기도나 시군의 이제 에너지 담당 부서에 신청해도 되고요. 이제 그때쯤 되면 여러 이제 그 공사 업체들도 막 홍보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청할 곳은 여러 군데에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돼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다. 네, 지금은 그린홈 100만 원 사업만 하고 있는데 올해는 3,200가구 정도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10만 호 보급 사업 추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창수 이사님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사는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거 이거는 지금 하자 하고 약속을 한 상태고 아직 예산이 편성되거나 구체적으로 출발을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려고 한다 하고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요. 물론 우리가 반만 우리가 내고 반은 도에서 준다, 지자체에서 준다 하면 좋지만 도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도 결국은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만 호 보급 사업이면 3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했을 때 약 3천억 가량이 든다고 계산이 되는데 이 지원이 세금에서 나간다 하면 또 많은 도민분들은 세금을 꼭 거기다 써야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오히려 경제성은 아주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1년 예산이 한 35조 정도 되는데 35조요. 1년 예산 경기도. 그렇습니다. 예.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출을 위해서 알리백을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기업 알리백. 그러려면 많은 도민들이 합심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수 도민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3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운영해 본 결과 네. 90% 이상이 만족도가 높다. 높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민이 낸 돈을 도민한테 쓰는데 여러 방면이 있지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도에서 1,550억, 시군에서 1,550억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하게 되면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탄소 배출권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목표 중에 방향 중에 이 공공기관의 아리백도 있거든요. 네. 아리백 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경기도나 시군도 그거를 목표량을 충당을 시켜야 되고 못하면 사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만약에 10만 호 보급 사업을 하게 되면 3kW짜리인데 10만 개니까 30만 kW거든요. 네. 근데 그 개개의 가정으로 보면 그 배출권이라는 게 큰 돈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나 시군이 50% 지원해 주니까 아예 신청할 때 약정서에 경기도와 시군의 배출권은 이양하겠다. 아, 탄소 배출권을 이양하겠다. 네, 이양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그걸 받아서 유엔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DM이라고 그래갖고 청정개발 체계인데 여기에 프로그램 CDM을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으로 하면 이제 CDM 아니 탄소 배출권이 1톤당 얼마냐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네. 이제 아주 적게 잡더라도 거의 투자라고 제가 일부러 지원이 아니고 투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시군과 함께한 경기도가 3,100억을 투자하면 그거를 그 고스란히 다 회수할 수 있다. 아, UN 기준 CDN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권을 경기도로 이양해서 경기도가 UN에서 이걸 받는다고 인증을 했을 받아서 때 인증을 받아서 그걸 사용하면 네. 결국 3,100억을 시군과 경기도가 지원했지만 그거를 공공기관이 다 회수할 수 있다. 3,100억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계산하면 3,100억이 나오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려볼까요? 예. 온실가스가 이제 온실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전기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통합 온실계수를 0.446으로 아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kW당 0.446kg을 이제 배출한다 이런 건데 석탄 화력으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2배 이상, 네. 2배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평균으로 그냥 잡아도 한 이게 17만 5,800톤 정도 이 정도가 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30년 동안 또 감축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30년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1톤당 100유로가 넘었습니다. 10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한 4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만 몇천 원대로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1톤이 1만 몇천 원대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춰놓지 않나 싶는데 국제 거래에서는 다르죠. 국제 가격으로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냥 톤당 5만 원씩만 잡아봤어요. 그럼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낮죠. 유럽에서는 14만 원짜리니까. 아, 그래요? 그다음 네. 두 번째는 현재 시세가 그런 거고 탄소 배출권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봐집니다. 왜냐하면 네.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도 도입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권은 올라가고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설비 값은 내려갈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이 5만 원만 그냥 계산하더라도 네. 보니까 2,600억 정도가 경기도와 시군이 회수가 되고 그 2,600억은 30년 동안인 네네. 거죠. 이게 근데 이건 아주 적게 잡은 겁니다. 제가 볼 예. 때는 아까 유럽에서는 현재 14만 원인데 예. 그냥 우리는 평균 5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1만 몇천 원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4만 몇천 원까지는 갔었잖아요. 네. 시장이 정상화되면 더 올라갈 훨씬 것이다. 올라간다고 저는 네. 봅니다. 거기다가 이게 사업비가 6,200억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은
10%가 부가세거든요. 정부가 620억을 가져갑니다. 세금으로. 중앙정부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중앙정부 620억하고 경기도와 지방 시군하고 2,600억 약 하면 또 오히려 오바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원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공공기관 아리백을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공공기관에 아리백을 하려면 공공기관 지붕이나 운동장, 주차장 이런 데 태양광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경기도는 또 시민 아리백, 도민 아리백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도민들이 아리백을 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니 태양광을 다는 거, 옥상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리백을 또 해야 된다 해서 협동조합의 공공부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할 걸 투자하지 않고 일부 작지만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오히려 10만 호 보급 사업을 해서 공공기관이 아까 얘기한 아리백하는 그 탄소 배출량을 이걸로 충족하면 충분히 경제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아리백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 아리백을 방법이 자체로 발전소를 지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REC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자가용 태양광은 REC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탄소 배출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CDM으로 이제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 다는 걸 그걸 했거든요.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유엔에 그걸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걸로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 사업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예산을 그렇습니다. 빨리 예, 편성해도 네.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개인이 약정서를 쓸 때 네네. 탄소 배출권을 경기도로 이양한다고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그게 개인이 사고 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도 가능하죠.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사고 팔 수 있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은 현재는 네. 개인들은 안 하고요.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그거를 이제 목표관리제하고 결합해서 아마 네.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 아리백. 이게 지금 시급하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절박하게 기업들이 아리백 채워야 되는데 아까 그 지점에서 10만 호 보급 사업의 효과가 또 있습니다. 어떤 효과일까요? 그건 뭐냐면 이 주택이 3km만 설치할 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10km 이상 설치할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골 주택들을 보면 마당도 있고요. 주차장도 네. 있고 네. 옥상도 꽤 넓습니다. 네. 네. 그래서 3km는요. 면적이 굉장히 작게 했을 때 3km라는 작습니다. 거죠. 이제 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기술이 발전해서 네. 그러니까 나머지 한 7km 이상을 시민들이 건가요? 다시 설치해서 예. 그걸 상업용으로 해서 팔아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REC를 기업에 팔아도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제 중개 회사가 있겠죠. 네. 그럼 그것도 기업이고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당장 실현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어요. 개인이 쓰고 남은 전기를 그렇게 팔 수 있는가도. 지금 개인이 자가용으로 쓰고 남은 거는 네. 현재는 팔지는 못하고 그쵸. 한전에 저금을 한다고요?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이 그것도 매입해 줘야 되지 않냐 네, 이런 게 네. 있고요. 지금 그거하고는 별도로 자가용 태양광이 이제 그 REC 리뉴어블 에너지 인증서 그 개념이거나 탄소 배출권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경기도가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을 하면 그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7kg짜리 이제 이렇게 7kg, 10kg 이런 작은 상업용 발전소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아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보고요. 그게 이제 한 마을이나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가 조금만 제도 정비를 더 해주면 좋죠. 지금 네. 방식으로 하면 작은 7kg, 10kg 하자고 그 어려운 절차를 다 밟으려면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걸 단순화해 줘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런 정도만 손을 봐주면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네. 만약에 10만 호에서 7km씩 하면 70만 킬로고요. 근데 경기도가 10만 호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더. 수백만 채의 집이 일단 있기 때문에 보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만 호에. 요 10만 호를 보급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걸 기초로 해서 더 빨리 보급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 한 마을에 50가구가 있는데 한 10가구가 신청해서 했어요. 네. 그럼 나머지 40가구는 쉽게 돼요. 왜냐하면 다 써보고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 하라 그래도 아까는 이제 남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전역을 접하지 못한 집들은 하라고 권해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이거에 뭔데 해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아, 돈이 네. 되면 다 하잖아요. 자원주의에서는. 예. 이익이 되니까요. 예. 네,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10만 호 보급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이게 연관돼서 앞으로 진행될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 아리백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단순히 그냥 기후 위기 대응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미래 경제하고 연결돼서 경기도가 제도를 좀 미리미리 정비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많습니다. 네, 이창수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착착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창수 안산 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